로마의 세 번째 왕은 툴루스 호스틸리우스이다. 그가 몇 살에 왕이 되었는지 기록이 없어 알 수 없다. 그의 할아버지 호스투스 호스틸리우스는 건국왕 로물루스 휘하에서 활약한 용사였다. 로마와 사비니족 사이의 전쟁에서 그는 로마를 방어하다가 전사했다. 이 할아버지의 명성을 이어받아 툴루스 호스틸리우스는 군사적 지도자로서 두각을 나타낸다. 그는 즉위하고 나서 로마의 군사력을 크게 강화했다. 그는 전임 누마 폼필리우스와 달리 평화보다는 전쟁을 선호했다. 그는 주변의 도시들과의 전쟁을 통해 영토를 확장하고 로마의 지배력을 강화해 나갔다. 가장 중요한 사건이 알바 론가 정복이다. 첫 회에서 보았듯 알바 론가는 같은 라틴족이 세운 도시 국가로서 로마의 시조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전설에 따르자면 처음에는 서로 관계가 원만했을 것이다. 그러나 로물루스가 영토 확장 정책을 펼치면서 긴장된 상태로 바뀌었을 것이다. 두 번째 왕 누마 폼필리우스는 평화주의자이므로 양국 사이에 큰 긴장이 없이 지났다. 하지만 툴루스가 군사적 확장 정책을 펼치자 다시 긴장 상태가 되었다. 국경지대에서 발생한 농민들의 다툼이 커져 결국 전쟁 직전까지 가게 되었다. 다만 양쪽 모두 대규모 전쟁을 피하려고 했다. 주변에 여러 도시가 있고 특히 강력한 에트루리아도 가까이 있어 함부로 힘을 소모할 수 없었다. 이에 양쪽 왕은 각 도시 대표자들의 결투를 통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기는 도시가 지는 도시보다 우위에 서고 지는 도시는 이기는 도시에 종속된다는 조건이었다. 로마에서는 호라티우스 형제 3명이 대표로 뽑혔다. 알바 론가에서는 쿠리아티우스 형제 3명이 대표가 되었다. 이들의 싸움으로 양 도시의 운명을 가르게 되었다. 당시는 땅에서 도보로 싸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 결투도 모두 보병으로서 검과 방패를 사용해서 싸웠다. 그러나 박진감을 높이려고 영상에서는 기병의 싸움으로 대체한 것임을 미리 밝힌다. 처음에 양쪽 도시 형제들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곧 알바 론가의 쿠리아티우스 형제들이 뛰어난 실력을 드러냈다. 로마 대표인 호라티우스 형제 중 2명이 목숨을 잃었다. 마지막으로 남은 호라티우스가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도망치면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 한참 도망치다 뒤돌아보니 알바 론가 형제들이 각기 떨어져서 그를 뒤쫓아오고 있었다. 그들 또한 결투 중 부상을 입어 힘이 약해진 상태였다. 그가 하나씩 차례대로 세 형제를 제거했다. 어찌 보면 약간 비겁한 방식이기도 했다. 어쨌든 로마의 승리였다. 이 결투로 인해 알바 론가는 로마의 지배를 받아들이고 로마에 종속되었다. 알바 론가의 주민들은 로마의 통치하에 들어갔다. 여기서 잠깐 결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간 호라티우스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겠다. 결투 후 처음에 그는 로마의 영웅으로 칭송받았다. 그러나 곧 그의 영웅적인 이미지가 손상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가 집에 돌아갔을 때 그의 여동생이 슬퍼하며 울부짖고 있었다. 호라티우스가 죽인 알바 론가 3형제 중 한 명이 여동생의 약혼자였다. 그는 여동생이 슬퍼하는 것이 조국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여기고 격분했다. 그는 즉석에서 칼을 빼내 여동생을 찔러 죽였다. 이 사건은 로마 사회에 굉장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가 조국을 구한 공이 있으나 사람을 죽인 일은 비난받아 마땅했다. 당시 살인죄는 사형이 기본 형벌이었다. 그는 살인죄로 기소되어 하마터면 유죄 판결을 받을 뻔했다. 이때 아버지가 변호하러 나섰다. 그는 아들은 로마를 구하려고 싸웠고 딸의 행동은 배신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결국 로마를 구한 공로가 인정되어 호라티우스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대신 그는 명예적인 처벌을 받았다. 이후 그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평범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알바 론가의 왕 메텔리우스는 처음에 패배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는 세 형제만의 싸움으로 도시 전체의 운명이 결정된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한 듯했다.
그가 배신을 계획하며 어부지리를 노리는 전략을 세운다. 로마가 다른 도시들과 전쟁할 때 메텔리우스도 군대를 이끌고 로마 군대 옆에 배치되었다. 그러나 전투가 시작되자 그는 자신의 군대를 철수시켰다. 상대 도시들이 로마군을 공격하도록 일부러 방치했다. 양쪽 모두 싸우다 지치면 자신이 최강자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의도였다. 메텔리우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용맹하게 싸워서 승리했다. 메텔리우스의 배신에 분노한 툴루스 호스틸리우스가 군사를 이끌고 그를 체포하러 갔다. 메텔리우스는 강력한 로마군에 저항할 힘이 없었다. 그는 체포되어 두 대의 전차에 묶였다. 각각의 전차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의 몸이 찢겨나갔다. 툴루스는 배신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로마와 주변 도시들에 전했다. 그는 알바 롱가를 완전히 파괴해버렸다. 이로 인해 알바 롱가는 역사에서 사라졌다. 그는 알바 롱가의 주민들을 강제로 로마로 이주시켰다. 그 주민들이 로마에 편입됨에 따라 로마의 인구와 세력이 확장됐다. 툴루스 호스틸리우스는 군사적 정복과 전쟁에 주력한 왕이었다. 라티움 지역에서는 라틴족이 주도적으로 도시 국가를 형성했지만 비라틴족 도시 국가들도 존재했다. 다시 말해 라티움은 다양한 민족들이 혼재한 지역이었으며 그 중에는 사비니족과 에트루리아인도 포함되었다. 사비니족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었고 일부는 로마와 통합되었다. 툴루스는 재위하는 동안 통합되지 않은 사비니족과 지속적인 전쟁을 벌였다. 툴루스는 종교의식이나 신앙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의 통치로 로마는 영토를 확장하고 더욱 강력해졌다. 하지만 주변 도시들과의 외교적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통치 말기에 이르러 로마는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받았다. 이에 많은 로마인은 툴루스가 신들의 의식을 경시한 것이 재앙의 원인이라고 믿었다. 툴루스 자신도 점차 신들의 분노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래서 최고 신인 유피테르에게 제사를 지내며 용서를 구하려고 했다. 그러나 의식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오히려 불행을 초래했다고 한다. 전설에 따르면 유피테르가 분노하여 벼락을 내려 툴루스가 죽었으며 그의 궁전도 불탔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유피테르가 벼락을 내렸다는 이야기는 상징적 해석일 수 있다. 실제로는 내부의 정치적 불안으로 폭동이나 반란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 툴루스의 군사적 정복과 강압적인 통치로 인해 로마 내부에 불만이 쌓였고 기근과 질병이 민심을 악화시켰을 것이다. 이로 인해 폭동이 발생하여 궁전이 불탔고 툴루스가 그 과정에서 제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툴루스 호스틸리우스가 벼락에 맞아 죽었다기보다는 정치적 갈등이나 반란으로 제거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다음 편은 네 번째 왕, 앙쿠스 마르키우스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화로운 통치를 원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상황이 그를 편하게 놓아두지 않습니다. 그는 훌륭하게 싸워서 로마를 더욱 강성하게 합니다. 그의 통치 말기에 이웃 도시 국가에서 루쿠모라고 하는 부유한 귀족이 들어옵니다. 과연 이 사람과 앙쿠스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